네, 아시바 공부 버커치가 설명하는 오늘은 영어 문제 프리팁 중에서 주제 제목 요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 오늘 풀어볼 문제는요, 2018년 11월 달에 치러진 수능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이 되겠죠? 2019학년도 수능이에요. 2019학년도면 2018년에 치러진 시험을 의미합니다. 아무튼간에 요거 조금 얘기를 해줘 보도록 해볼게요. 자, 주제 제목 요지는요, 너무 쫄 필요도 없고요, 너무 내용을 깊게 갈 필요도 없어요. 자, 주제 제목 요지 문제 풀 때 두 가지, 아주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첫 번째는요, 글의 흐름은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준만 찾겠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자, 글의 흐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준 유지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준호는 잘생겼다고 시작을 했으면 잘생겼다. 그러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준호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똑같이 얘기 안 하겠죠? 오케이? 잘생겼다라고 안 하고 뭐 외모가 월등하다, 이렇게 말만 바꾸는 거야, 말만. 그치? 말만 계속 바꾸는 거야, 말만. 이게 이제 기준 유지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게 기준 유지형이고, 기준 확정 반전은요, 중간에 한번 꺾여요. 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준호가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준호가 누구게요? 선생님입니다. 자, 준호가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꺾이는 거야. 근데 성격이 구려.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첫 지점이랑 끝 지점이요, 달라요. 첫 지점이랑 끝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중간 부분에서 이 기준 꺾이는 지점에다가 중요 포인트를 잡는 게 좋거든요. 아무튼 요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기준만 찾겠다고 생각을 해라. 지문의 내용에는요, 기준을 찾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내용을, 야, 이거 언제 다 쳐읽고 앉아있습니까? 이걸 언제 무슨 지문 내용을 100% 다 이해하고 앉아있어요? 아니에요. 한 대충 한 50에서 70% 정도? 너무 어려운 지문이면 30%만 이해해 주셔도 돼요. 왜? 우리는요, 보기에서 정답을 맞추는 시험을 보는 거고, 요 내용을 100% 이해하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객관식 시험 보잖아.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적당히만 내용을 이해를 하고요. 이 적당히 내용 이해한 거는요, 기준을 찾는 용도로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지문의 내용 이해는 기준을 찾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적당히만 내용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 오답을 먼저 지운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많이들 착각하는데요. 많이들 착각하는데, 그냥 읽고 정답, 요거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함정이 있기 때문에, 함정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요게 자주 나오는 단어, 뭐 그런 걸로 정답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요런 함정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답률이 조금 높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요,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 지문 내용 읽고 기준 뽑아내고 이 기준으로 통해서 보기를 지우면서 정답을 푼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 오답을 지우는 게 요 시험의 뭐 그런 출제 의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선생님이 강조를 했는데요, 기준으로만 문제를 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기준으로만. 자, 내용 이해가 아니야. 내용 이해가 아니고 기준으로 정답을 푸는 겁니다. 물론 기준을 조금 잡으려면 내용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 이해만으로만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오케이? 내용 이해를 통해서 기준을 뽑아내고 기준으로 정답을 찍는 겁니다. 자, 요거 그 2018년도 11월 달에 치러진 수능 22번 요지 문제인데요.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요 법칙 따라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주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뭐 산업화 시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정보화 시대로 되면서 뭐 정보화의 개념이야, 뭐 이렇게 상품으로서 자주 개념이 이렇게 올라갔다, 요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정보라는 게 대충 뽑아내. 정보라는 게 약간 이멀지, 정보라는 개념이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 요 정도로만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뭐 그 결과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are likely to prosper, 번영할 가능성이 높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야? 정보가 많으면 번영한대. 정보의 가치가 약간 조금 올랐다는 느낌이죠. 그치? 정보의 가치가 올랐다, 요 정도만 기준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정보 좋아,
정보 좋아. 대충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정보 좋아. 오케이? 맨 마지막 문장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글의 흐름은요, 기준 유지형이거나 기준 확장 반전형이 나온 겁니다. 기준 유지형이었다면 처음이랑 끝이 똑같은 얘기를 할 거고요. 기준 확장 반전형이었다면 처음이랑 끝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기준은 잡혔잖아. 기준은 잡혔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문장도 정보가 좋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기준 유지형인 거 알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러면 중간 부분은 뭐 그렇게 굳이 내용을 깊게 갈 필요도 없는 거야. 자, 맨 마지막 문장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정보는요, 인식되어졌대요. 어떤 실제로서요. to be measured 뭐 평가되어지고 뭐 같이 뭐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오케이? 그러면 정보라는 것은 약간 좀 괜찮은 걸로 인식되어졌다. 즉, 요것도 정보. 요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뒤가 똑같네. 기준 유지형이네요. 자, 요게 기준이네. 자, 정보가 좋다. 정보 좋아. 라는 기준으로만 자 정답 찍는 거야. 자, 이때는요. 요거 지문 읽으면 안 됩니다. 기준 잡은 상태에서는요. 요 기준으로만 정답을 찍는 거야. 오케이? 자, 지문 읽고 기준 뽑아내고 기준으로만 정답 찍는 거야. 정보 좋다. 정보된 사유일수록 개인정보가 아니죠. 정보의 효율적 교환 아니에요. 정보 처리의 단순화 아니에요. 정보 기반사에서 정보는 독자적 상품 가치를 지닌다. 독자적 상품 가치를 지녔다는 얘기는 정보가 뭔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독자적 상품 가치를 지녔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에 묶여갖고, 그치? 뭐 1+1처럼 묶여갖고 팔리는 게 아니고 정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 하나 단독적으로 팔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정보 좋다는 얘기네. 이거 세모 치시고요. 오케이? 세모 치는 거야, 세모.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정보 기반사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아니죠. 정보 자체가 좋은 거죠. 오케이? 정답 4번. 이렇게 정답을 찍는 겁니다. 오케이? 정보 조화라는 개념만 제대로 잡으면 1, 2, 3, 5 그냥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이렇게 푸시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24번 지문입니다. 24번 지문. 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요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요런 문제 나오면은 쪼시면 안 돼요. 쫄면 하고 기준만 제대로 잡겠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재난에 뭐 이렇게 정의 내려는 요소가요. 뭐 그것의 해로움 정도래요. 오케이? 그럼 대충 소재 잡아보면 대충 재난에 관한 얘기고 뭐 이게 해롭다는 얘기인가? 뭐 대충 이렇게 잡아주시고 To help society prevent or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 그러면 소재 다시 잡아야 되겠네. 여기서는 prevent and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라고 했으니까 재난 방지라고 다시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재난 방지. 하려면요. 뭐 이런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뭐 기술적 이런 것도 필요하대요. 자, 그거 대충 요약하는 거야. 뭐 많은 게 필요해. 이렇게 잡아주시고 뭐 대충 많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 나올 건데 보니까 however가 나와. 자, 선생님 however 나오면 무조건 밑줄 치셔야 돼요. 주제 제목 요지 however 나오면 무조건 밑줄 치라고 했어요. 자, 기준 꺾이는 지점이야. 꺾여. 이 꺾이는 지점 요 문장 졸라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케이? 여기는 천천히 읽으셔야 돼. 하지만 최근 뭐 행동조사에서는 cast doubt on 의심을 품었대요. 이러한 fundamental assumption 이러한 가정에 이러한 가정에 의심을 품었대요. 그럼 이러한 가정을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죠? 앞에 봐봐. 앞에 봤더니 자, 이러한 노력은 뭐 가정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뭐 이런 거를 적절하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가정이라는 것은 뭐야? 사람이 이해가 높다는 거고, 그치? 이 파란색 꺾이는 지점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의구심을 품었다. 즉, 야, 이런 가정 개소리 아니냐? 라고 물어본 거지. 그치? 그러면 요거 이해에 반대 개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기준 잡혔죠? 사람들은 이해를 제대로 못해. 요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요거를 뭐 내 스타일대로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은 사람은 붕딱이야. 요렇게 기준을 잡아볼게요. 자, 기준 잡혔죠? 기준 잡히니까 뒤에 뭐 읽을 필요 없는 거야. 기준 잡혔으니까. 그치? 자, 사람 붕딱이야. We are lost in large numbers. 위는 여기서 사람이겠죠? 숫자에 길을 잃었다. 요게 붕딱인 표현이네요. 붕딱. 세모.
Power of numbers. 사람 붕땅 얘기 없고요. How to reach out a hand to people in desperate need. 오케이. 뭐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약간 절망의 필요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손을 건네줄 거니까 이것도 사람 붕딱 아니고. 사람 붕딱 아니고. 사람 붕딱 아니고. 오케이? 사람 붕딱이라는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건 뭐예요? 정답 1번. 네,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찍게 됩니다. 요거 둘 다. 네. 아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요거는 정답이 4번이었고 요건 정답이 1번입니다. 요거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했었지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정답이에요. 기준에 맞춰서. 자, 선생님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지문 읽고요. 대략적으로 기준만 뽑아내고요. 그치? 그 기준으로만 보기 지우면서 막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쵸? 얘는 아까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얘는 아까 요렇게. 그치? 정보가 뭔가 좀 중요한 건가 봐. 라는 요 정도의 기준만 잡고요. 그치? 요 정도의 기준만 잡고 중간에 뭐 개소리 나오는데 그냥 빠르게 읽어주다가 맨 마지막 문장 보니까 이것도 뭐 정보가 그냥 대충 좋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은 앞뒤가 똑같으면 기준 유지형이라 그랬어. 그럼 중간 부분은 뭐 굳이 안 읽어줘도 돼. 그치? 중간의 부분은 굳이 안 읽어줘도 된단 말이야. 그럼 그냥 정보가 좋다. 정보가 약간 좋다 라는 요 기준만 가지고 정답을 찍으면 정보 좋다라는 얘기는 4번밖에 안 나오니까 4번 이렇게 정답을 찍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2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재난이 해롭대요. 근데 뭐 재난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게 필요하대. 오케이? 근데 however가 나왔어. 기준이 꺾이는 거지. 그리고 이 기준 꺾이는 지점을 잘 읽어보니까 이러한 가정에 의심을 품었대. 그럼 이러한 가정이 뭔지 찾아보니까 바로 앞에 나오네. 그치? 어떤 가정이야? 사람들이 이해를 잘한다는 가정이야. 근데 그거에 의심을 품었다고 하니까 기준은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사람은 약간 붕딱 같은 놈들이다. 사람은 붕딱이다. 1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사람 붕딱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요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주제 제목 요지는요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글의 흐름은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졸라게 편해요. 기준 유지형 두 번째 기준 확장 반전형. 그 다음 기준만 찾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 선생님이 지금 내가 이거 내용 이해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내용 이해한 것 같아? 대충 한 50% 정도만 내용 이해했어요. 나도 지금 내용을 요 지문에서 100% 이해를 못하고 한 50% 정도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50% 가지고도 기준을 잡아낼 수가 있었어. 우리는 정답을 찍을 때는요 이 내용 이해로 푸는 게 아니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기준으로 보기를 지우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보기 속어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기준 잡고 풀 때는요 정보는 좋은 거래. 이렇게 하면서 정보 좋아 아니야, 정보 좋아 아니야, 정보 좋아 아니야, 정보 좋아, 정보 좋아 아니야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아까 뭐라고 잡았어요? 사람 붕딱.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 사람은 붕딱인 놈들이야. 이렇게 잡아주고 사람 붕딱 괜찮은데? 세모 사람 붕딱 없어. 사람 붕딱 없어. 사람 붕딱 없어. 사람 붕딱 없어.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오케이? 정답이 그다지 정답 같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주고 보기를 지워 나가면서 가장 근접한 정답 1번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요게 주제 제목 요지 문제의 유형 팁이었습니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 네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